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 제11차 상임지도부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도부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신인규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 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져서 걱정이 큽니다. 민심동행이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따끔한 지적과 풍성한 대안 제시로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정치 수요자인 평범한 시민 곁에 서서 수요자 중심 정치를 제대로 구현하겠습니다. 오늘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는 그동안의 논의들을 정리하여 약 2만 7천 자에 이르는 강령을 국민 앞에 보고드립니다. 어느 정당의 강령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대한민국의 미래 정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심과 동행하겠다는 의지는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구체적 대안과 현실적 정책으로 국민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인구 재앙이 임박했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국가 공동체 붕괴라는 현실적인 위협은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다루지 않고 부분만 긁고 있습니다. 정권은 여러 차례 진영을 바꿨지만 우리의 삶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책임 정치의 본질이 사라진 정치권은 진영을 떠나 무책임과 무익한 시간 낭비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심동행은 정치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정당 개혁의 혁명적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당의 권한을 당의 주인들께 직접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 폴리틱스를 중심으로 IT 플랫폼 정당을 구축하여 공유와 개방과 경쟁의 원리를 창당 단계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쟁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그 혜택은 모두 국민들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주들께서 정당에 참여하여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는 것을 제1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그리하여 공적 서비스 정치가 현실 가능하도록 만들고 수요자 중심 정치를 회복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정치가 바뀐다면 결국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인구 재앙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민심동행 강령에는 인구 재앙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제로 국가론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로 국가론을 이루는 제로시티 공약은 당장 실시되어야 합니다. 인구 재앙의 해결은 자발적 인구 분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고 인구 분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로시티가 지금부터 공론화되어서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결국 제로국가론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과 불안이 제로로 수렴하면 급격하게 줄어드는 초저출산의 통계는 다시 반등할 마지막 기회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로국가론을 통해 안전망 국가, 재건 국가, 회복 국가의 플랜을 순차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대한민국에 10개 이상의 제로시티를 구성한다면 자발적 인구 분산을 통해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 나아가 높은 자살률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국가는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제로국가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의 양극화를 치유하는 현실적 결과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심동행이 제안하는
둥근 사회론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민심동행 강령에 담았습니다. 이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는 민심동행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민심동행은 기존 정당의 2세대 형태를 마감하고 3세대 정당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당원을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2세대 정당을 마무리하고 당주가 당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3세대 정당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민심동행의 강령을 공개함에 이어서 추후 발표될 민심동행의 10대 정책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비상임 운영위원이신 우리 장인혁 조직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 비상임운영위원 조직국장 장인혁입니다. 냉혹하고 차가운 겨울처럼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이후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도미노 부도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환경 속에서 PF 대출 부실을 둘러싼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휘청이자 PF 부실 불안감은 다른 건설사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나 경제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고물가 시대의 불안한 경제 상황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1.19%에서 지난해 9월 말에는 2.42%로 2배 넘게 올랐으며 특히 저축은행 연체율은 2.05%에서 5.56%까지 크게 뛰었습니다. 공매를 운운하는 정책보다 현실을 보강하고 미래를 대비할 경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습니까? 총선이 임박해서 총선의 전쟁 외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현 상황도 돌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신뢰해야 합니까? 국민들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안한 상황의 연장이 될 것입니다. 민심동행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국민의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불안감이 아닌 기대감이 생기도록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상임 운영위원이신 이활 공보실장님 모두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심동행 창준이 비상임 운영위원 이활 공보실장입니다. 정당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비로소 나라가 바뀝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모든 문제의 근간은 정당제도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태껏 적대적 공생관계만을 이어가며 민생을 외면해왔던 양당 기득권 정치, 선거철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제3지대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정당은 확고한 정치적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책 인사이트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선거철 복잡해져만 가는 여의도 정치권 속내에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공천을 위해 권력의 뒷공무니만 쫓으며 바삐 움직이던 정치인들의 모습, 그 시절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정치 그만둬야 합니다. 지방소멸, 인구재앙의 위기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이 가장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반윤, 반명을 위한 결사체가 아니라 다름 아닌 민생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창준이 상임지도부 회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